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프랍트레이더 주식불패 인사드립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지난주 한 주 있었던 시장 이슈들을 미국 증시, 한국 증시 한번 연계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실 때는 1.25배속으로 시청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4분기 1374달러 매출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43달러인데 자, 여기서 저희가 여기 이 숫자를 기억을 해야 돼요. 9.4%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늘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아마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 3,700달러 고점이었죠. 여기서 2,700달러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일어났어요. 이 이유가 뭐였냐? 아마존이라는 기업 향후에 지속적으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냐? 이런 성장 동력에 대한 의문심이 따라서 그거를 해소시켜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주가는 내리막을 걸었는데 금요일날 일단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일식을 불식을 시켜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냐면은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아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 상승할 정도로 이 종목 10% 가까운 상승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수치는 최근에 2017년도 이후로 역대 최고치예요. 바로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AWS 아마존 웹 서비스죠. 이 클라우드 쪽에서 결국에는 나왔더라. 클라우드 쪽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0%의 성장을 이뤘다. 앞으로 자율주행 그리고 5G, 6G 그리고 뭐 도심 모빌리티 그리고 좀 범위를 높이자면은 우주항공 이런 신산업군은 클라우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클라우드는 중앙형 클라우드죠. 요게 앞으로는 이제 분산형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야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더 많은 양을 효과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소리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클라우드 쪽에서 이런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결국에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클라우드 쪽의 주가는 더 상승하고 실적들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유망하다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 부분이. 자, 아마존은 일단 4분기까지는 매출 잘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는 매출이 4분기에 대비했을 때는 약 한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부분 좀 투자하시는 분들 좀 그리고 현재 이 프라임 멤버십 가격이죠. 구독 서비스 요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지금 현재 119달러인데 지금 139달러로 이 부분은 이제 쿠팡도 그렇고요.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 가격을 인상을 했죠. 뭐 이 부분은 지금 OTT라든가 컨텐츠 업종에 국한됐다기보다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유가가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고공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92달러 왔는데 작년에 이제 작년 몇 월 달인가요? 여기가 한 뭐 10월 달 이후로 또 엄청나게 뭐 계속 유가 가가지고 이때 사실 유가가 뭐 100달러 가느니 마느니 막 이런 또 이슈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10월 말이죠. 10월 말 이후로 80달러 고점 돌파를 못하면서 60달러 초반대까지 밀렸어요.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죠. 수요 감소가 우려가 된다. 이 이유였는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유가가 상승하는 그 배경에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수요 증가예요. 수요 증가. 자,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전 세계는 하루에 필요한 유가의 이 양은 1억 23만 배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수치는 2021년도 작년에 대비했을 때 무려 350만 배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의 공급량, 이게 매장량, 공급량 이런 부분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가 러시아죠. 그리고 이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유럽 쪽은 향후에 이 천연가스 가격이 유가와 더불어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가스에서 석유 쪽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40만 배럴씩 증산을 하고 있지만 이제 9월 달까지 이 부분은 이제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거 저희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란인데, 이란이 지금 만약에 2022년도에 원유가 공급을 이제 재개를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내려가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보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낮다,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급은 일정할 것이다, 이 이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유가 100달러 이상 전망하는 곳도 리포트들도 상당히 많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증시 한번 차트 볼게요. 뭐 유가 관련해서는 뭐 가장 유명한 종목이죠. 엑슨모빌이죠. 엑슨모빌 관련해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추세선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추세선도 추세선인데 이런 횡적인 가격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76달러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죠. 여기 이 중요한 가격을 깔끔하게 밟고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는 향후에는 이제 지금 78달러죠. 79달러네요. 79달러로 잘 지지하면서 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이런 차트들은 굉장히 단기간에 급하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정 라인은 지지하잖아요. 이런 모습은 뭐냐면은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밀려야 뭐 이런 부분이에요. 79달러. 조금 더 많이 밀리면 이런 구간은 거의 힘들다고 보고, 결국에는 이런 라인에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가 관련해서 쉐브론 유명하죠. 쉐브론도 마찬가지예요. 좀 차트 넓게 해서 보시면은 이런데 지지하면서 결국에는 돌파를 했죠. 올라가고, 여기 돌파하니까 또 올라가고, 최근에는 여기 133달러. 그래서 밀려도 결국에는 얼마 안 밀리는 거죠. 여기까지 131달러 한 요 정도에서 살짝 조정 받는 척하고 그냥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강하게 보여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옥시덴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유가하고 천연가스하고 다 하는 종목인데, 옥시덴탈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죠. 이런 추세선 돌파 안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추세는 상승 추세를 보는 게 맞다. 그 일전에 이런 라인 중요하죠. 이런 라인이 향후에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엄청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한국 증시 한번 보면은,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SO일 한번 볼까요? SO일 차트 한번 보면은 그렇게 많이는 못 올라왔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들은 지금 다 여기 고점 부분에 있는데 한국 증시는 그렇지는 못하는데, 하지만 뭐 중요한 라인이죠. 일종의 매물대를 이제 강하게 하방으로 돌파했으면은 주가가 하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림으로써 이 라인이 살아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SOL 같은 경우도 9만 원대를 잘 지지하면서 위쪽으로 상방 쪽으로 또 강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차트 좋아 보여요. 그리고 흥구석유 중소형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주가 단을 나누죠.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밀리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요. 그러다가 이제 돌파를 해버리죠.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개미들 따돌리는 거예요. 누르면은 이제 빠지는 척 하고 다시 들어올리고, 그러면서 일단 이런 라인들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7,800원, 7,700원, 뭐 좀 그냥 폭넓게 7,500원 그 위에 그 라인 잘 잡아주면서 결국에는 또 이런 라인에서 돌돌돌돌 주가 말아서 상승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난주 목요일날 뱅크 오브 잉글랜드, 지금 영국 중앙은행이죠. 25bp 금리가 인상이 돼서 0.5%까지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또 한 차례 이제 그게 있었고, 반면에 이제 유럽 쪽은 아직도 이제 금리를 동결한 모습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아셔야 될 게 유럽 쪽에 이제 스탠스가 상당 부분 굉장히 강하게 바뀌었다,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냐? 예전에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미국, 한국, 뭐 아시아 증시, 뭐 글로벌 이런 나라들 이제 다 금리 인상을 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뭐 거의 시장에서는 99%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 쪽은 우리 못한다가 맞아요. 안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예상했었는데, 이제 유럽 쪽에서 중앙은행 총재, ECB 총재가 말을 한 게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2022년도 중순이라든가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한 차례나 또는 두 차례 정도 있을 수 있겠다,
이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미국 증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들 아시죠? BAC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차트 한번 보시면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뭐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주가 수준이 완전 밑에 있는데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얘는 지금 뭐 주가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런 강한 모습들이 이런 라인들, 이런 매물대 이런 것들을 이제 소화시키고 돌파하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추세선 만들면서 아까 보셨던 유가 차트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또 다른 종목, 뭐 JPM이라는 종목도 있죠. JPM이라는 종목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큼 강하진 않지만 최근에 흐름은 좋다, 이렇게 좀 보여줘요. 하지만 아직 좀 눌림목이 많아서 원픽은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는 BAC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줘요. 그리고 웰스파고도 보시면은 웰스파고도 마찬가지네요. 좋죠.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강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다른 쪽으로 해서 이제 금융 섹터 이제 전반적으로 맵을 한번 살펴보면은 방금 보셨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상업은행 쪽 말고 이제 투자 쪽으로도 좀 넓히자면은 모건 스탠리라든가, 모건 스탠리도 1.78% 강한 모습 보여줬고, 찰스 슈왑 3.39% 강세 모습 보여줬고, 이런 모습들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에는 증권업종도 저희가 좀 그쪽까지 좀 관심을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2% 넘는 강세 모습 보여줬고. 자, 그럼 한국 증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쪽으로 넘어와서 라인 깨버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보았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웰스파고 이런 종목들처럼 주가가 굉장히 높은 레벨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라인도 다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런 각도 잘 타면서 이전에 이 포인트에서 상승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10,000원 이상은 가네요. 그럼 여기서도 10,000원 이상, 그러면 이전 고점은 최소한 돌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차트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들 잘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 상단 조금만 더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은 강한 모습 잘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차트가 되게 좋아요. 이런 라인들 해서 결국에는 이런 플래그형 이런 모습 플래그형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카카오뱅크는 좀 올라가고 있나요? 카카오뱅크 굉장히 밑바닥이지만 카카오뱅크 지금 일단은 아직 뭐 어떤 기술적인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추세는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한번 들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차트는 KB금융, 뭐 신한지주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 지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이쪽으로 해서 최근에 굉장히 강한 대출 실적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 금융 섹터에서는 이 하나금융지주를 원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런 라인들 강하게 뭐 돌파를 해줬죠. 그러면서 이런 라인들, 그래서 이런 어떤 추세들이 결국에는 플래그형인데, 아까 이제 신한주주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이런 플래그형인데, 이 플래그형에서 이 깃발이 길수록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최근에 강세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식음료, 에너지, 뭐 전자담배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전자담배는 섹터라기보다는 테마죠. 식음료 쪽 한번 보시면은 미국 쪽하고 아무래도 지금 같이 보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네요. 이 맥도널드 이 종목도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 맥도널드 뭐 PFP 주가 흐름만 잘 보겠습니다. 충분히 향후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카콜라도 좋은 모습 거의 최상단에 있죠. 그 한국 증시 자 보시면은 뭐 흥국 F&B 뭐 그래서 지금 향후에 이제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들 그런 이슈도 있고, 주가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볼 수 있어요. 뭐 지금은 이런 라인까지 좀 기다리고 막 이런 거보다는 횡적인 가격을 좀 중요히 생각해서 이런 라인이 돌파가 됐다,
요게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좀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000원 밑에 혹시나 이제 주가가 위치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담아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 구간 4,000원 밑에서 요 구간은 이제 좀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종목들 한번 볼까요? 롯데제과도 뭐 마찬가지죠. 지금 강하게 이제 시장에서 잘 이제 바닥에서 잘 올라오고 있고요. 제 주가 흐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한제당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사조동아원 이런 종목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에그플레이션도 엮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추세선 강하게 돌파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이런데 라인 1235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한 40원 50원만 더 가면은 이런 종목들은 뭐 엄청나게 가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 에그플레이션 그런 이슈도 있고, 지금 뭐 식음료 쪽 뭐 해서 전반적으로 테마가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서울식품 이거는 뭐 가격이 너무 싸니까요. 좀 그렇고, 뭐 하이트진로 이 종목도 가는 모습은 굉장히 좋죠. 이런 어떤 뭐 몸통이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이런 몸통. 아니 몸통을 밟고 지나갔으니까 강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모습도 되게 좋고, 다만 좀 올라갔으니까 조정 받으면은 이런 라인 좀 내려오면은 그때 좀 닿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심 같은 경우는 대놓고 아예 그냥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죠? 이런데 라인들. 이런데 라인이 돌파되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같이 포지션을 담고 있어야 돼요. 이런데. 그래서 이 농심이란 이런 주가의 흐름은 결국에는 담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포트에. 그래서 이 농심이란 종목도 주가 조금 조정받는다 이런 모습 보이면은 담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식품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볼게요. 미국 증시하고 같이 보니까 시간이 상당 부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이슈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에너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게 이 전자담배라는 테마예요. 이 미국 증시 쪽만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그 필립 모리스 아시죠?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담배를 설령 비흡연자이시는 분들도 이 필립 모리스 잘 아실 텐데, 주가 단 여기죠. 여기 되게 중요하죠.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가져간다면 이런 라인인데, 이런 라인들을 마저도 최상단 마저도 지금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상승 흐름 나왔다. 이거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죠. 그럴 정도로 되게 차트 강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지금 미국 쪽에 이런 움직임이 좋으니까 한국 쪽으로도 한국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KTNG라는 종목 있죠. 대표적으로 KTNG 뭐 그동안 이제 주가 많이 밀리고 막 그랬는데 장기적인 전망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런 라인들 이제 뭐만 잘 돌파가 된다면은 지금 뭐 8만 원 이상 돌파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뭐 이렌텍이라는 종목도 있죠. 이렌텍이라는 종목도 주가가 상당 부분 굉장히 오래 높은 수준에 있고 굉장히 유망해 보이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이렌텍. 그래서 이 종목도 그냥 간단하게 단기 추세선 이렇게 하나 그어 놓으시고, 혹시나 14,000원 14,000원에서 14,500원 요 구간에 이제 주가 위치한다면은 분명히 이 종목은 담아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뭐 EM텍도 그렇고 뭐 몇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렌텍이 가장 탄력 있고 더 지금도 가장 탄력 있는데 향후에도 더 탄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EM텍이라는 종목도 강하죠. 하지만 좀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게 살짝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이런 라인 지켜주고 있다. 뭐 이거는 좀 위안점인데 뭐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아시는 기업 중에 자율주행 기업인데 뭐 파트론이라는 기업도 사실 좀 요 전자담배 쪽하고 살짝 관련이 있어요. 파트론도 뭐 이거는 근데 자율주행 쪽하고 좀 연관이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TYM이라는 종목 괜찮아요. 이 종목도 지금 이 전자담배 쪽하고 해서 좀 관련이 있고, 주가가 KTNG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막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로 해서 좀 담아놓는 그런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 한국 관련해서 좀 알아볼게요. 지금 뉴스가 나온 부분이 뭐냐면
계절 독감으로 전환하는 거를 검토하겠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중증률이라든가 뭐 치명률 그리고 뭐 의료 체계 이런 부분에 이제 데이터가 좀 안정을 보이면은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 지금 이 소리예요. 그에 따라서 지난주 한 주는 뭐 특히 금요일 날 한 주가 아니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가 시장을 완전 다 독식을 해버렸죠. 뭐 진에어 같은 종목도 굉장히 강세 보여줬고요. 그죠? 그리고 뭐 토비스라는 종목 대놓고 뭐 강세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좀 주가 밀릴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또 다시 한번 주가 강하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제주 맥주 제품 인상이 있었죠. 공급가액 10% 무려 10%가 인상을 했고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 살짝 이제 올라갔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이런 밑바닥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하면서 지금 최근에 뭐 또 24% 고점은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참 좋은 여행. 그동안 이제 여행 업종들 주가 뭐 상당 부분 그래도 뭐 아름아름 잘 올라왔고 이제 뭐 기지개를 피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모습을 보여지는데 뭐 좋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조정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기다렸다가 내려오면은 좀 주가 담으면 좋겠고요. 노랑풍선 같은 경우도 주가 뭐 상당 부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모습도 모습인데 이 올라가는 주가의 이 형태가 굉장히 좀 이상적이에요. 이런 매물대 강하게 기지개 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각도를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6,500원이지만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이런 끝점에다가 두고 이런 구간은 이제 매수 구간으로 향후에 잡고 좀 기다렸다가 인내했다가 매수 구간으로 잡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뭐 노랑풍선도 마찬가지네요. 노랑풍선도 마찬가지죠. 방금 봤던 종목하고 이 종목도 이런 라인들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매수 구간을 좀 잡는다면은 살짝 눌림목이 있고 나서 이제 14,500원에서 15,000원 또는 그 아래 조금 길게 일단은 뭐 15,000원 밑에서 이런 구간에서는 좀 넓게 해서 좀 매수 구간 가져가면은 좋겠다 이렇게 좀 보여줘요. 주가가 상당히 탄력이 있어 보여가지고 잘만 밑바닥에서 잘 잡으면은 다시 한번 이런 추세선 그때는 이제 이런 추세선을 돌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가가 살짝 이제 좀 주저앉아 버렸지만 그때 이제 상방 돌파할 때는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2만원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뭐 하이로닉 또 괜찮고 뭐 제주항공 대명 소노시즌 그리고 뭐 호텔신라 같은 것들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3조인가요 4조인가요 한 그 정도 될 텐데 3조네요 딱 3조네요. 예,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라왔죠. 뭐 이렇게 3조짜리가 6%가 넘는 게 강세를 보여줬고 아직 이런 매물대를 돌파는 못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행, 뭐 항공, 그리고 숙박 이런 종목들은 뭐 당연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특별하게 좀 더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될 섹터가 제 개인적으로는 헬스케어 쪽 아닌가 싶어요. 헬스케어 쪽 그 중에서도 이제 뷰티, 의료기기 쪽인데 그 종목 중에서 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이로닉인데 하이로닉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하이로닉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은 차트가 뭐 일단 강하죠. 강하고 탄력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라인들, 이런 추세선 돌파한 지 금요일날 이제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한 부분이고 주가가 향후에 조금 더 밀리고 조정받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런 라인들 있죠. 8,500원 라인 인근이 요 지점이 8,500원 요 지점이 강한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돼요. 그리고 뭐 손절 라인 좀 넉넉하게 잡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주가 강한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이로닉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이로닉 이외에도 그 말씀만 드릴게요. 뭐 윈텍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TNL 헬스케어 쪽 중에서도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보율 그리고 실적이 뭐 갈목할 만하게 막 영업이익이 높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뭐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또 다시 한번 이 K뷰티에 대항해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사들은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충분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도 봤었을 때
뭐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은 주식 불배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주식 불배였습니다.